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자, 23년도 6월 10일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급 보건직 공무원이고요. 지금 첫 시간은 공중보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신 이제 전국에 계신 이제 보건직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해커스 공무원에서 저랑 1년 동안 이제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울고 웃고 이제 공부했던 그 선생님들 이제는 지금 해설강에서는 이제 뭐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건승, 또 인강 선생님들의 건승, 또 많은 도전자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가 있어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의 응원가가 있더라고요. 합격의 승리를 위하여. 네, 해커스 공무원 보건직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심장이 뛰는 한 그대를 지켜드리라. 제가 항상 그랬죠. 단 한 명이 있어도 강의를 하리라. 이게 그 어떠한 제 스타디움에 가서는 엄청나게 우렁차게 들리는 응원가예요. 이게 엄청난 그 뭔가 이렇게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심장을 그냥 막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응원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발표 날까지는 좀 편안하게 쉬셨다가 이제 다시 또 하셔야 될 분들은 다시 또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길로 가셔야 될 분들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뭐 인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인생 설계 제2의 플랜을 이제 뭔가를 계획을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6월에 공중보건의 통계를 보도록 합니다. 역시나 환경보건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 감염병이에요. 자, 이 시험의 해설 특강은 선생님들 6월 10일 날 보셨던 수험생 선생님들보다는 2024년도 새롭게 신규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좋은 길잡이와 안내의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다지간한 그 수험 선생님들은 이미 다 답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도움은 새로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이 이렇게 23년도에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빈도예요. 항상 다빈도. 환경 파트랑 감염 파트에서 전체 50%, 6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보건, 그 다음에 역학, 질병,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9문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보건행정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중보건만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보건 행정하고 두 개 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중보건에서 보건행정 파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악센트 있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건행정 파트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강을 갔었을 때는 직강 선생님들을 파악을 해서 보건직만 한다, 두 과목 다 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 파트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론 수업을 조금 약하게 이론을 하고, 인강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다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인강 촬영을 다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4문제가 출제가 된 건 보건행정에서 공부를 했던 그대로 시험 문제가 1타 2피를 칠 수 있는 문제 정답이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역학과 질병 감염병과 환경보건과 보건행정에서 다 출제가 거의 70%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에서는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그리고 보건통계에서도 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변이 개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줬어요. 실제적으로. 정신보건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는 거 나왔고요. 산업보건도 기출문제고요. 학교보건도 기출문제고요. 건강증진법은 수업 잘 들었으면 맞았을 것 같아. 내가 요즘에 금연 빼고 금주해야 된다. 0.001%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1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도 이거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나왔습니다. 그게 출제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는 공중보건에서는 없었어요. 네, 없었다라는 거. 이 정도의 통계를 보고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식품의 화학적 보존법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식품 영양 파트예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가 나왔었어요. 식중독. 그런데 이거 좀 쉽게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어디서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동영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부터 좋은 스타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거예요. 화학적 보존과 물리적 보존. 오존 물어본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안 나와서 다행이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거는 냉장법, 그 다음에 우리 밀봉법, 가열법 있고 절임법은 네, 화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몇 번이요? 쉽게 가서 네, 절임법 2번이 정답이죠. 절임법 하니까 소금으로 절이면 돼. 두 번째 시험도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 하예요. 1, 2번 난이도 하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시험 문제. 그 연습도 많이 했던 문제. 제2차 오염물질로 산화력이 매우 강해요. 그 다음에 2차 오염물질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힌트 준 게 뭐야? 대기 환경의 기준이야. 선지 봐봐. 오존, 스모그, 라돈, 포름알데히드. 대기 환경 보전 법령상 대기 오염 경보에 들어가는 항목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만 보고 또 여름에 강렬한 태양과 그 다음에 1차 오염 물질이 만나서 스파클 터져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존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오존이었어요. 우리가 긴장했었죠. 뭐 때문에 긴장했어? 혹시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 이 종류에 대한 수치가 나올지 않을까. 또 작년에는 종류가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3번 보건행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보건행정에서 조직의 원리를 그 선생님이 항상 요약해줬을 때에 5개 중에 조정의 원리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반드시 넣어줘. 그러면 무조건 찍어. 뭘 찍어야 돼? 조정의 원리를. 계층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상사에 따라만 쳐다봐. 태양이 하나야. 그 상사만 모시면 되고, 통솔범위의 원리는 내가 몇 명의 하급자를 또 몇 가지 업무의 범위를 통솔을 할 수 있냐, 관리를 할 수 있냐, 이것을 설정을 했었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것도 학급 문제. 4번. 제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자, 4번에서 이것도 보건행정에서 수업 시간에 2개 다 들으신 선생님들은 야, 이번에 세이 법칙 나올 것 같지 않냐? 영어로 나오면 어떻게? 뢰머 법칙, 세이 법칙, 먼 법칙 다 들어가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정말 세이의 법칙이 정답이진 않지만 공급자에서 수요가 창출이 된다. 세이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의료 전문가에 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적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일반인과 의료인의 전문가가 의학적인 지식이 수평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외래를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야? 언밸런스해졌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대칭이 딱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지금 현재의 컨디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정확히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여러 의료진들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병원 안 가겠지. 어떻게 하면은 치료 방법을 본인이 안 알으니까.
몰라서 가게 되는 거고요. 처음 듣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급자에서 수요가 창출이 된다. 공급자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내가 병원을 사는 거야. 그 안에 치료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창출이 됐어. 그러니 공급자인 의료진이 당신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 안 해도 되는 컨디션인 것 같은데 입원하래. 그래서 빈 병상도 채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식을 모르니까 무조건 입원장 날리면 입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학급 문제죠. 다만 중급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기에서 들어서 그래요. 지금 혹시라도 의기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을 여기서 빡세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의 그 체감은 중이지만 다른 직렬 있죠. 그 보건지, 그 다음에 또 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했을 때 그분들은 모두 다 학급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학급 문제죠. 다만 암기를 해야 되니까는 체감상 중이야. 상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이미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건강상 유해 환경 무기물질 기준으로 제가 무기물질, 유기물질 구분 잘하라고 했죠. 관해서 옳은 걸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여기서 봤어요. 교재에서 일단 납이 나왔네. 납은 0.01이 나왔지. 여기 0.01. 0.01인데 시험지에서 0.1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비소 0.01인데 0.001로 출제가 됐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암모니아성 질소 0.5 넘지 아니할 것 했는데 여기에서는 1.0으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질산성 질소는 10을 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면 되죠. 10을 넘지 아니할 것. 다른 거는 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해당하는 하수 처리 방법은 이 시험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올 거라고는 이렇게 막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빡세게 이거 나올 것 같다 100% 인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한바닥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질문을 했는데 살수여상법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수 처리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그림을 그렸던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1차 친전지를 거친 폐수를 미생물막으로 덮인 자갈, 쇠석 이거 2개만 나왔으니까 이제 게임 아웃. 이거 살수여상법이라고 찍었으면 됐어요. 기타 매개층의 여제 위에 뿌려서 폐수가 여제 사이를 흘러내리며 미생물과 접촉해서 오염물질이 분해 처리가 된다. 그래서 마치 살수여상, 살수차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표면에 있는 것을 다 걷어주게 되면서 이게 하수 처리하게 되는 거다. 처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활성온이나 산화지나 뭔가 산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 없고요. 이모프에 대한 함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쇠석, 그 다음에 폐수 이걸 보고 우리는 쉽게 살수여상법을 찾으셨어야 됐어요. 뭐 기출문제에서 단답형보다는 통역문제에서 맞추는 게 더 빨랐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살수여가법은 필터 위에 뿌려 미생물막의 폐수 중에 유기물을 접촉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7번도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 체크했을 거예요.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스틸렌 다 발암성 물질이에요. 이거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 측정할 때도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이것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일산화탄소는 아니지. 일산화탄소는. 그래서 새집증후군, 건축자재, 화학물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플라스틱, 건축자재에서 일산화탄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산화탄소의 대표적인 걸 뭘 생각하면 돼? 맹독성이다. 그 다음에 연탄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도 학급 문제였어요. 8번 보건통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자, 이거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측정치가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서로 다를 때 유용하다.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값이며 백분율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변이계수라고 찍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의 정의까지는 세세하게 본 거, 근데 한 번 보고 간 거는 기초 때 보고 갔어요. 기초. 작년 7월, 8월 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지나간 선생님들도 이거 수강하실 건데, 예, 그때 변이계수 한번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맞은 선생님들, 어떻게 맞았을까? 내일까지 확 다 찍어주진 않았어. 어떻게 맞았을까? 예, 번호 남는 거, 예, 번호의 배분이 다 남아있어서 예, 바로 그냥 이거다 라고 찍었다라는 거죠. 분산도 될 수가 없고 평균 편차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1번하고 4번에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를 산수 평균으로 나눈 값인데 왜 조합 평균이라는 말이 또 여기서 왜 또 나오지? 라고 해서 이제 4번으로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찍었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잘 찍었어요. 산포도에 있어서 범위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고 평균은 차감한 값으로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는 거고 평균 편차는 편차에 대한 절대값의 산술 평균이고요. 변이계수가 이렇게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치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상대적인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폭이 많이 났었을 때, 측정치의 값이 많이 날 때, 그러니까 변이계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조합평균, 이 조합평균은 각 별량들의 역수를 산술평균 하는 것에 역수를 의미를 한다. 근데 역수에 대한 내용이 1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하고 가죠. 여기에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막히기 시작했다. 자, 9번. 다음은 해당하는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작년에 간호직에서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 레드칼라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보건직에서 어쩌려는가는 모르겠다. 코로나도 꺼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몇 번은 더 보셨을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과에서 시험 문제가 났지만은 예상 밖으로 내기는 출제는 했어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인 전파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원인 불명 제출혈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을 시험 문제 정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간호직에서 심각을 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스크 다 풀고 다 완전 해제잖아요. 이제 종합병원 큰 병원 빼고는 마스크 다 이제 풀고 있잖아. 안 쓰잖아. 자, 그래서 이게 경계는 오렌지 색깔 컬러고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인 전파가 있다. 원인 불명 제출혈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형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경계로 갑니다.
자, 10번이죠. 다음에 설명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 이것도 선생님이 암기해라. 유병률. 그 다음에 연관성은 상관관계 2개만 나오면 단면 연구 찍으면 돼. 라고 했는데 단면 연구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단면 연구는 단면적이다. 단편적이야. 지금 당장 나와. 지금 당장 궁금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유병률을 볼 수 있고 현재의 너와 나의 관계에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의 선호관계를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시. A 연구자는 허리둘레와 당뇨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관성, 개인별로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현재 당뇨병이 있는지를 당뇨병 의사진단 기준 여부와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오히려 예시가 사람하고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고 우리는 유병률과 연관성이라는 키워드를 찾고 정답은 2번으로 찾으면 되죠. 이것도 학급 문제죠. 네, 하였어요. 선생님은 다 하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암기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 11번.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아 얻어지는 면역은 기출문제나 동영 문제에서 수두룩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태반 모유 나오면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자연산 맞아. 네가 만들었어? 아니지. 남이 만들었지.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해설도 쓸 것도 없어요. 자연 능동이다. 우리가 이것도 나올 것 같았잖아. 왜? 코로나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걸려서 항체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 능동이죠. 열감기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A형 간염이 있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예시가 있었고 인공 능동 면역은 작년에 정답이었죠. 예방접종이에요. 인공 수동 면역은 면역 글로불린 이미 항체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태반 모유 대표적으로 자연 순동 면역이었어. 이 문제도 하예요. 하. 12번 문제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건강복지센터 빼고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인데 여기에서 보면서 이번 시험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모두 기억이 맞지는 않는구나. 모두 다 리을이 답이 아니거나 디귿이 답이 아니거나 그랬는데 기억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 있는 건데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기출문제에서도 있었고 여기 건강증진시설, 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 네, 이 문제가 계속 정신보건 파트에서는 다 출제가 됐죠. 산업보건입니다. 산업재해 지표 중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우리 그 정의 엄청 외웠었어요. 마지막까지 외워지지 않아서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더 읽고 했던 지표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수율, 이제 여기 23년이라고 여기 또 꼬리표 붙여야겠지. 연 작업 100만 근로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낸 지표 도수율 됐어요. 자, 도수율도 하급이야. 자, 그 다음에 보건 관련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이제 혼선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봐봐. 옳지 않은 거예요. 보건진료소는요. 설치 법령이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 있어요? 없어요.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보건소 중에 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순창의료원, 먼의료원, 임실의료원, 순창의료원 없네. 임실의료원 이렇게 있어요. 보건소 업무와 병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이상이 없어요. 3번 보건지소의 지소장은 일명을 2대 지방 의무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합니다. 이것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이 3번하고 4번하고 고민을 했겠죠. 선생님 정확해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4번 우리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이요. 내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얘를 답을 안 하고 함정을 빠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시도지사 또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의료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시면 돼요. 1년마다 또는 매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서 법령에서도 읽어줬었어요. 기억이 또 안 나죠. 하여튼 했던 문제였거든요. 여기까지는 확신을 가졌다라면 자 여기 4년은 저기였다. 함정이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4번으로 찾으셨어야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렇게 연차별로 라는 말이 나와서 매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보건은 이것도 학급 문제죠. 그냥 선생님은 다 하래. 왜냐하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강조를 많이 했어. 살수 여상은 자갈을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제가 맞았을 것 같고요. 변희계수는 진짜 변동이 있어가지고 참 아쉽다라고 제가 총평을 했었어요. 밴드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건교사는 딱 하나 찍어냈잖아. 이거 함정이니까 이것만 보고 의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라고 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수직관리하고 예방처치 보건진료하는데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보건교사가 하지 않아. 진단 누가 해? 의사가 해. 그래서 의사의 직무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내가 이게 정답이거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이걸로 오답으로 나올지 몰라. 라고 얘기했었죠. 여튼 이것도 학급 문제로 쉬웠을 거예요. 자, 16번 문제. 이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내가 저 그림 좀 갖고 들어올 거 잘못했네. 소주 뒤에 좀 그리고 저기 맥주 뒤에 좀 그려올 것을. 술이라는 거는요, 담배도 그렇지만은요, 첨가물이 들어간 거는 단 1%, 0.1%라고 해도 다 해로운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금연은 있는데 금주는 없다. 절주 프로그램을 한다. 약주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연구 결과에서 알코올 단 1%라도 이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도라고 이렇게 알코올분의 1도 이상의 음료를 경고문은 부착하지만 아마 1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방울이라도 넣어져 있게 되면은 사람의 개인적인 체질상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게 더 낮은 게 있으면 더 답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법상은 1도죠. 이거 고민 좀 하셨을 거예요. 왜? 소주를 많이 먹어. 소주 17도, 17.5도예요? 이슬 지역마다 다 있는 술 17.5 5도인가? 또 이렇게 해요. 왜? 맥주가 5도부터 시작이야. 와인을 먹는 사람은 10도부터 1도는 못 잡아봤는데 그래 선생님이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찍어 1도 무조건 다 안 좋아 1도.
알려주진 않았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술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줬었던 기억이 있었으면 풀었을 거고 정확하게 1도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찍는 실력이 발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기본 틀에서 신설된 사업 분야는 맨날 허구한 날 저 얘기했었어. 야, 2016년부터 이게 생겨가지고 이거 문해력 굉장히 중요해. 야, 혹시 나오면은 이거 건강친화력 환경구축 여기에서 이거 있으니까는 꼭 맞춰야 된다. 알았지?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문으로 해가지고 박스 나오거나 얘 이거 맞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하부 요인 물어보게 되면은 그래 쉽게 가자 하고 건강생활 실천학사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역시나 조금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건강 문해력이 있게 되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답은 4번으로 나왔죠.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시험 문제 저희 해커스 공무원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학급이죠. 제가 수두룩하게 깊다랗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하라고 주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중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중정도.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학산에 뭐 음주, 뭐 이런 내용, 뭐 흡연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지만 각각의 6개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큰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내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갑자기 이제 벙해져요. 뭐지? 이렇게 돼요. 예, 뭔가 문제 이론지나 문제 이해하는 능력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랑 공부하셨으면은 이거 딱 문제 나왔을 때 역시나 저기 잘 찍으시는구나. 자, 18번 문제입니다. 검역 법령상 검역 감염병 접촉자에 대해서 최대 격리 기간으로 옳지 않은 거. 작년 기출 문제예요. 서울지. 네, 이거 나왔었죠. 나왔어도 격리 기간이 나왔던 거지 뭐 문제는 똑같이 정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황열,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콜레라는 맞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혹시 몰라 라고 했죠. 갑자기 소름 돋잖아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대 그 검역 기간에 추가가 됐어. 21일 꼭 알고 가라. 했던 기억이 나.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4일 X 21일로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 이것도 쉬웠다. 에볼라 바이러스 21일. 14일은 뭐요? 메르스네. 메르스였어. 자, 그 다음에 1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문제랑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도 가르칠 때 그 말을 했었어요. 서머라이즈 할 때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밖에 안 돼. 야,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이거 적정성 평가 A등급 받았네, B등급 받았네.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현수막에 걸려갈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심평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공단의 업무에서 물어봐서 오답 처리를 했었을 때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선지의 오답이 하나야. 아주 쉽게 풀었죠? 기출을 안 풀었어도 그 서머라이즈 시간 잘 보냈으면은 이제 합격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 맞았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랑 공부했으면 학급이지만 굉장히 많은 공단의 업무와 심평원의 업무가 엄청나게 법령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갖고, 왜냐하면 다 답 같잖아. 적정성 평가가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구별할 수가 있겠지만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여기에서도 그 암기에서 그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사람은 틀리죠. 그런데 적정성 평가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공단에서 하지 않아. 심사평가를 해서 폐암 1등,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1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병원이 우수하게 잘했던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게 적정성 평가 A등급이야.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하는 거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20번. 다음에 해당하는 힐 인과관계 판정 기준은 작년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영역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먼저 뭐 공통이나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하나고 합니다. 8개 인과관계 중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있어야 된다. 선행의 원칙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야. 폐암과 흡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과거에 흡연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요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이 말로 1번은 차려야 되겠죠. 연관성의 강도, 담배를 하루에 3-4갑씩 피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신문제의 공중보건 해설을 마칠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 파이팅 하신 것, 열심히 잘 싸우셨어요. 심장이 뛰는 한 그대를 지켜드리라. 2023년 안녕. 자, 2024년도에 준비하실 분들은 이 정도의 감을 잡고 이제 해커스 공무원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기술직은요. 기술직은 제가 항상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전공을 잡고 강의를 했을 때부터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전공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기술의 자신의 그러한 뭔가 의료의 메디컬의 전공에 공부를 했던 것을 지역사회에서 풀어놔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든 한국사나 이게 필요 없어요. 간호면 간호를 잘해야 되고, 해부학적 생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치기공이면 치기공, 뭐 이런 것들, 작업치료는 작업치료, 이러한 본인의 역할과 전공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게 공무원도 이제는 전문성 있게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어려워질 거야.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는 새로운 24년도에 오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해볼만 하다, 모른다. 작년에도 이거랑 더 조금 틀어지게 나오고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거 몇 문제 더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계속 차곡차곡 광범위한 거를 좁혀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7월부터 계속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는 기본 이론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7월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